그러면 그 난동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도 이야기했던 민족적 민주주의를 그냥 묻어버리겠다 라는 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후에도 이런 식의 퍼포먼스가 운동권들에 의해서 많이 자행되었습니다. 주관적인 애국 충정은 객관적인 망국 행위임을 즉시 박 정권은 하야하라. 자, 무슨 이제 열사들도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거고요. 자, 피 뿌린 4월 이 땅에 다시 없게. 4월 4.19 그 부정에 들고 일어섰던 이 정신, 그 정신은 맞는데 이것은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이승만 정권을 타도한, 하야시킨 그 정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박정희 정권도 그렇게 타도, 하야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들은 이 피켓을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는 거죠. 고려대학교 구국투쟁위원회. 정말 구국, 나라를 구한다라고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일어났을까? 앞에서 장관과 그리고 대통령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에 가깝다라는 거죠. 자, 건대생 이윤식 군이 절명했다. 자, 데모 때 탈취한 트럭에서 떨어졌대요. 자, 얌전한 성품인데 탈취한 트럭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열사다. 자, 광화문에서 건국대 학생 600여 명과 함께 굴욕 한일회담 반대 시위와 함께 트럭을 타고 이동 중 서울 중부소방서 앞길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자,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6월 7일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숨졌다. 자, 심지어 탈취한 트럭 뒤에 탔다가 굴러 떨어져서 차 뒷바퀴가 이군을 깔아 이런 식으로 이제 사망을 했는데, 자, 과연 열사라는 칭호가, 열사라는 거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 또는 희생을 한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칭호거든요. 또 이제 김중배 열사라고 나오는데요. 자, 65년 4월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한일협정 조인 반대 투쟁에 나섰다. 자, 법대 학생 500여 명은 매국 외교 반대 성토대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한일협정 가조인을 즉시 파기, 국민의 의견 발표를 억압하지 말라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 사람은 4.13 한일협정 조인 반대 시위가 있었는데 여기서 동국대생 김중배가 경찰봉에 두부를 맞고 이틀 후에 사망했다. 자세한 사항을 또 살피게 되면요, 이제 두부에 이렇게 맞은 이후에 친구가 이렇게 피신을 했어요. 그랬는데 경찰의 집요한 수색으로 골방에 숨어있던 김중배와 그 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이제 체포가 됐고요. 이 김중배는 집주인 정씨가 2층으로 데려가 연고로 응급처치 30분 정도 안정을 취하도록 했으나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다. 자, 그 친구 2명은 김중배를 누이가 거주하고 있는 신당동으로 데려왔다. 자, 을지로 육가에 위치한 구세 이비인후과 입원해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시립중부병원으로 입원할수록 소개장을 써줬다. 그런데 시립병원과 수도의대병원에 입원실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14일 새벽 간신히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안타깝게도 15일 오후 8시경 사망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어떤 그 시기를 많이 놓쳤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병원으로 갔으면은 좀 더 좋은 예후를 보였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요. 자, 이 사인이 타박상인데 경찰 곤봉에 맞고 죽었다라는 게 이제 가족의 주장이고요. 경찰 측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한 사람이 사망한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런 식으로까지 폭력 시위가 심화됐다라는 거, 그리고 재빠르게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못 받았다는 것,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가지고 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행위가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었을까, 열사라는 칭호를 받기 합당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제 같은 이제 동문이죠. 동국대생 구력 외교 반대 총궐기 대회장 해가지고요. 애도, 자, 순국 확도래요. 정말 이게 순국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자, 이후에도요, 김중배 1주년 추도식 해가지고요, 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심지어 이제 흉상 제막지까지 2013년도에 있었는데요. 민주 열사라는 칭호를 또 줍니다. 과연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 가지고 한일 기본조약이 맺어지지 않았다면은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을까? 자, 이제 65년인데요. 한일 기본조약 반대 학생 시위입니다. 자, 이등방문 망령이라고 하는데, 자, 이토 히로부미도 고종 그리고 순종이 굉장히 총애하는 일본인 지도자였고요. 이등방문 역시 이 한반도, 이 조선이 자치국으로서 존재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에
안중근에 의해 가지고 사살되면서 일본의 군부가 더 득세를 해서 한일 병합이 더 촉진이 됐다라는 거죠. 결국 이등 방문도 언젠가는 병합이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은 했지만 대한제국이 더 빨리 명을 달리하게 된 거죠. 65년 4월에 한일회담 반대 시위고요. 결국 6월 22일 동경에서 이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새로운 관계로 이제 나아가는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6월 22일. 그러니까 올해가 한일 이 수교가 맺어진 지 60주년이 되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인데요. 자, 어떤 식으로 이게 기억이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조인이 됐는데 이제 비준 반대 투쟁이 격화돼요. 자, 그러니까 이 시위 학생들이 끊임없이 이 한일 간의 관계가 새롭게 발돋움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자, 조인이 되자 비준 반대 투쟁으로 전환됐다. 자, 각 대학에서 엄청나게 또 이제 시위가 시작됐는데 뭐 지식인이 동참했다. 기독교 목사, 영락교회니까 이제 뭐 한경직 목사 이렇게 있고요. 다양한 엘리트 계층, 변호사, 뭐 예술원, 역사학회, 예비역, 장성, 유교, 불교, 기독교, 불교, 유교. 자, 다양한 사람들이 뭐 인권이다 뭐다 해가지고 나와서 다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8월 14일 공화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그렇게 해서 비준안이 통과됐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학생들인데요. 자, 숙명여대 학생이라고 돼 있어요. 젊은 피 아껴달라, 국가재정 위태롭다. 자, 공화당을 뭐 공화하라. 자,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람들 말대로 공화당이 공화되고 만약에 통과가 안 됐다, 조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비준이 안 됐다라고 했으면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발전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2008년도 광우병에 선동되어 가지고 나온 학생들하고요,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고요. 뭐 이대생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참 여권의 신장을 시켜주고 또 이게 잘 유지가 되도록 한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들이 알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을지 참 궁금합니다. 이제 여기 한경직 목사가 있죠. 한국 기독교 교회 목사.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심오하게 생각하는 척 하는데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도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거고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이화여대 총학생회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비준 반대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뭐 열심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이제 느끼고 65년 7월에 인천에서 있었던 매국조약 성토 시민 걸기대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이렇게 낭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65년 8월입니다. 한일회담 비준 반대. 자, 항상 이런 단체가 꾸려지죠. 지금도 어떤 일만 터지면은 이러이러한 뭐 협의회, 투쟁위원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비준이 되니까요, 비준 무효화 투쟁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의원직을 사퇴하는 야당 의원들이고요. 65년 10월에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일본에는 이 좌익들이 당시에 굉장히 득세를 했는데요. 일본 시위대 뭐 조총련 계열 이런 자들이 한국과 일본의 이런 새로운 관계를 막으려고, 왜냐면 그렇게 막아야지 북한이 더 이롭게 되니까요. 자, 그런 활동들을 했었다. 자, 이게 예비역 장성들이 성명서 낸 겁니다. 한일 간의 조약 및 협정의 일당 국회 비준은 당연히 무효화되어야 한다. 어쨌든 뭐 공화당이 이제 여당으로서 그렇게 비준하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유명한 장군들의 이름도 보입니다. 여기 선원일 제도, 해군 제독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중에요, 훗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때 내가 잘못했다 라고 반성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혹은 그것이 정말 옳다라고 생각했어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그 단언이 우리나라를 있게 했구나, 이렇게 깨우치고 반성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전례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참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또 어리석은 저항을 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